에어스 문제. 에어스 문제를 맞출 거야. 네. 자, 그 유정 갑니다. 4번. 자,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유정이 이제 조금 어려워요. 자, 일단 아까 상속하고 다른 게, 자, 상속은, 자, 사망하죠. 그죠? 사망하면 바로 사망하자마자 상속인한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상속이 만약에 3사람이었다. 한테 집 3분의 1씩 딱 사망하는 순간, 자, 상속인 소유자죠.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안 해도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근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는 거예요. 유정은 똑같은 효력은 유정도 이거는 유언에 의해서 준다는 거죠. 유언에 의해서 정의라 그러면 유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정의하고는 달라. 정의는 계약이잖아요. 정의는 계약이면 청약과 성락으로 성립하는 게 계약이에요. 근데 유정은 계약이 아니야. 계약이 아니니까 이거는 계약이 아니야. 그 점 조심하셔야 돼.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그저께 배웠네요. 민법 시간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이거는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법률행위. 근데 이거는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게 다릅니다. 법률의 규정. 이거는 법률행위야. 이거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유정을 준다는 의사표시가 있단 말이야. 아까 했죠. 서대원 씨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서 작성했죠. 의사표시야. 상속은 그런 게 없는 거야. 법률의 규정. 그래서 이제 법률의 규정이니까 요거는 이제 딱 돌아가시자마자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등기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몇 세대까지 이렇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 근데 유정은 그렇지 않아. 유정은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유정을 할 때는 딱 그 유정의 방식이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딱 갖춰야 돼.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항상 유언을 할 때는 변호사 옆에 해놓고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녹음할 때도 옆에 이제 누가 증인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그냥 이제 뭐 컴퓨터 걸쩍걸쩍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유언이 아니에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무효야, 무효.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알아야 돼. 의사표시야.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하는 방법이 2가지예요. 자, 유언자가, 자,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땅이 있다. 땅 이거 전부 다 주겠다. 이걸 포괄유정이라 그래. 포괄적으로 주겠다. 자, 아까 상속이 뭡니까? 상속이 바로 집 포괄적으로 주는 거. 이게 바로 상속도 포괄성계라고 그랬잖아. 이게 포괄성계야. 이 상속과 똑같은 거야, 이제. 만약 이걸 갖다가, 자, 3명, A, B, C 3명한테 다 주겠다. 그러면 3분의 1씩 주겠다. 이런 게 포괄유정이죠. 아니면 1명 A 환자한테 주겠다. 이게 포괄유정이야. 포괄유정은, 자, 이 효력은 상속하고 똑같아요. 효력. 상속하고 똑같으니까, 자, 187조로 뭐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 언제? 사망한 때야. 언제라고? 사망한 때. 상속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 법률의 규정이고, 요거는 의사표시지만 효력은 똑같아요. 포괄유정. 뭐 합병도 마찬가지야.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계약을 해야 돼요. 합병 계약해야 되지만 그것도 포괄유정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째. 이거는 이제 포괄유정이 아니고 특정유정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유정은, 자, 이 사람이 땅이 한 50필지 있어요. 그 중에 딱 특정되고, 딱 특정해가지고, 요것만 A한테 주겠다. 이게 특정유정입니다. 특정유정은 조심해. 이거는 완전히 상대방 없는 단독이니까 186조로 등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구별해 놓고. 자, 포괄유정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사망한 때. 특정유정은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해요. 우리 차이야. 그럼 먼저 애워놔야 돼. 상속은, 무조건 상속은, 자,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사망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제 유정은 2가지로, 포괄유정은 사망한 때, 상속과 똑같아. 근데 특정유정은 특정된 재산을 주는 의사표시니까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걸 먼저 정리해놓고 이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먼저 정리해 놓고, 자, 밑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오세요. 3번부터 정리하고 갑니다. 동그라미 3번. 포괄 유정은 땡땡 유정자가 사망 시에 소유권 취득 민법 187조 상속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뒤에 서르시담 특정 유정은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소유권 취득. 왜? 뭡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유정 그러면 포괄 유정을 의미해요. 특정 유정 앞에 특자가 들어가야 돼. 특정 유정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특정 유정은 쉽게 해서 매매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포괄 유정은 상속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효력은. 근데 의의는 달라. 의의는 상속은 자, 법률행위야, 법률행위가 아니야. 법률행위가 아니야.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그건 법률의 규정이야. 근데 유정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인데 무슨 법률행위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구별하고, 구별해놓고 이제 1번으로 갑니다. 설명을 하죠, 이제. 이제 등기할 때는 아까 상속은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상속 단독 신청이잖아. 근데 유정은 이거는 공동 신청이야. 그게 포인트 달라요. 이거는 공동 신청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유정은 자, 의사 표시를 했으니까 그래. 의사 표시했으니까. 자, 갑이 이 집을 자, 포괄 유정을 하든 특정 유정하든 똑같아요. 자, 그러면 공동 신청해야 돼. 자, 유정하는 사람을 유정자, 유정받는 사람을 수정자라고도 하는데 그냥 수유자라고도 합니다. 유언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돼.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는 이 부동산소에. 그럼 문제는 유정은 언제 효력 발생한다 그랬어?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 그럼 사망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등기소에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아니라 등기 의무자는 자, 유정자가 자, 사망하기 전에 유언 집행자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유언 집행자는 변호사죠. 그럼 이 사람을 안 정하고 돌아가시는 경우 이때는 상속인입니다. 이 유정자의 상속인이야.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된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유정에서는 등기 의무자가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입니다. 이쪽이 권리자죠. 이렇게 공동 신청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걸 유정하고 갔어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유정을 했는데 포괄 유정이든 특징 똑같아.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공동 신청할 때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공동 신청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의무자의 자, 갑니다. 자, 권리증하고 권리증을 현지금은 뭐라 그러죠? 등기 필정보라 그러죠? 등기 필정. 요걸 첨부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자, 옛날에 이 땅을 샀을 때 그때 받은 권리증이죠. 이거는 유정자의 권리증 첨부합니다. 유품에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품에. 그 다음 두 번째 인감을 첨부해. 인감은 돌아가신 분은 인감이 안 되는 경우는 상속인의 인감이라는 겁니다. 그 점 조심하셔야 돼. 상속인의 인감을 첨부합니다. 이게 포인트야. 틀리기 쉬워요. 자, 아까 상속의 경우는 단독 신청이니까 권리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봅니다. 자, 일단 보면서 가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조금 좀 어렵게 나올 때 이거야. 갑이 이제 유정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아직 유언서가 발견이 안 됐어요. 유언서가 발견이 안 됐으니까 사망했어요. 상속인이 유정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모르고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는 경우 있죠.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했어요. 단독 신청이죠. 이 원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후에 자, 유언증서가 발견됐어요. 그럼 이제 등기해 줘야 되잖아. 그럼 이걸 말소하고 이렇게 하느냐 안 해요. 이거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니까 요렇게 등기가 안 되잖아. 이제 요렇게 바꾸러 갑니다. 이렇게
그때는 이 상속 등기 말소 안 합니다. 말소 안 하고 이렇게 바로 가야 돼. 오케이?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상속인이 있어도 상속 등기 안 합니다.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이렇게 막바로 등기가 됩니다. 이렇게 상속 등기 안 해요.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씩 가보자. 이제 다 했어요. 동그라미 1번.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공동 신청한다는 거. 공동 신청 가로 열고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잘라주고 수정자가 등기 권리자예요. 의무자를 내와야 돼. 의무자가 누구라고?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유언 집행자, 없으면 상속인이 의무자고 수정자가 권리자입니다. 그리고 땡땡 조심.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 생략입니다. 생략하고 유정자 갑으로부터 수정자 연락부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합니다. 상속 등기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수정자가 수인인 경우 포괄 유정이야. 자, 여기 이제 상속하고 달라요. 자, 수정자가 A, B, C 3명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아까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랬잖아. 의사표시를 해야 돼. 의사표시 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이제 의사표시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사람은 A 자기 혼자 자기 것만 등기가 가능해요. 상속은 안 됐죠? 상속은 어떻게 해야 돼? 세 사람 전부 명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유정은 지 것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 합부로 할 수도 있고. 상속과 이게 달라. 자, 2번이야. 수정자가 수인인 경우 포괄 유정일 때 땡땡 중요. 전원이 공동 신청하거나 요거는 상속하고 똑같아. 그러나 뒤에 거 조심해야 돼. 각자가 A가 자기 지분 3분의 1만 이전 등기할 수도 있다. 여기 옆에 적어 상속과 차이점이야. 상속과 달라. 자, 그래서 각자 A 혼자 자기 지분 3분의 1만 이전 등기할 수도 있다. 자, 꼴 많이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중요 표시 해놓고. 다음 4번 유정 가등기 하러 갑니다. 자, 우리 가등기는 가등기는 임시로 하는 거예요. 항상 가짜가 나오려면 피보전 권리가 있어야 돼. 자, 보전하는 권리를 피보전 권리라 그래. 가등기는 뭐가 피보전 권리냐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합니다.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원래 이제 본등기는 물건 등기잖아요. 물건은 본등기 하지만 이 채권적 청구권 줄여서 채권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합니다. 자, 그러면 유정의 경우는 언제 권리가 채권이 발생한다 그랬죠? 언제 발생해? 사망한 때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 살아있을 때는 안 돼요. 사망한 후에만 가능해. 그게 이제 포인트. 자, 4번 유정 가등기는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유언자가 줄거 사망한 후에만 수리합니다. 왜 사망한 후에만? 반대, 사망하기 전에는 수리하면 안 된다. 왜? 권리가 없으니까. 유언자가 사망 전이면 수리되면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망한 후에 권리가 발생하니까. 다음 5번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자 죽어나가 보죠.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해 줘야 돼.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도 등기 권리를 수리해야 됩니다. 옆에 저거 형식적 심사권입니다. 자,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를 못하고 서면으로 형식적 심사해야 되니까 유류분권을 침해하더라도 수리해 줘야 돼. 아까 서세원 씨 얘기했잖아요. 그죠? 서세원 씨와 같이 유류분권이 침해되어도 일단은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류분을 나중에 자기들 알아서 청구해야 돼요. 유류분권 침해하더라도 수리해야 됩니다. 6번에 올라갑니다. 공동. 유정의 경우는 공동 신청이므로
자, 쭉 갑니다. 등기 의무자인 유정자의 등기 필정, 즉 등기 필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누구 권리증이라고? 죽은 사람 유정자의 권리증 첨부하고, 그러나 인감은 누구 거 첨부해야 돼? 상속인의 인감증명 첨부해야 됩니다. 자, 사망한 사 인감증명 하면 감옥에 갑니다. 근데 동사무소 가면 그렇게 적혀 있죠, 그죠? 인감증명 그 띄주는데 앞에서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 떼면 범죄 이름까지는 안 적어놨죠, 그죠? 범죄가 구성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공정정본 온송을 구제때 이렇게 돼요. 다음 7번 주기표시 인제. 자, 아까 잠깐 했던 거예요. 보존등기 갑니다. 이게 미등기야.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등기 안 했어요. 미등기 상태야.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인데 유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을이 수정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존등기, 미등기 상태니까 보존등기를 해야 되잖아. 누구 앞으로 보존등기 하겠느냐, 이거죠? 일단은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람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문제 그려야 돼. 자, 그러면 문제는 상속인 앞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 수정자 앞으로 바로 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아까 했죠, 그죠? 보존등기 할 때 1번이 뭐였어? 1번이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게 누구 나왔죠? 포괄 승계인 한다 그랬죠. 여기 두 개를 나눠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죠? 자, 첫째 뭐가 나왔죠? 포괄 유정이라면 누구 앞으로? 포괄 수정자 앞으로 보존등기 하겠죠? 특정 유정일 때 조심해야 돼. 특정 유정일 때는 이 앞으로 하면 안 되죠. 특정 유정일 때는 누구 앞으로 보존등기 해야 되겠어요? 여기 나오죠? 상속인이죠? 상속인 앞으로 소보등기를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7번. 유정 목적 미등기인 경우 당호장표시 두 개 해놨잖아요. 자, 먼저 포괄 유정은 땡땡 수정자 을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 합니다. 포괄 유정은 특별 승계가 아니라 포괄 승계니까 최초 소유자 또는 포괄 승계인 포괄 유정 수정자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 합니다. 근데 반대, 특정 유정은 반대야. 조심. 땡땡 유정자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수정자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잘 기억합니다. 자, 미등기 땅이나 미등기 건물에 자 유정이 있어요. 그럼 두 개 나눕니다. 포괄 유정하면 누구 앞으로 보존등기? 포괄 수정 받은 사람 앞으로 직접 보존등기 한다. 근데 특정 유정 되면 아니죠. 특정 유정은 누구 앞으로 한다? 상속인 앞으로 일단 보존등기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특정 수정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이럴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세금 2번 내야 되잖아. 상속인 앞으로 세금 내고 또 특정 수정자 앞으로 그래서 또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도 잘해야 돼. 세금까지 생각하고. 그래서 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 외국으로 갈 때는요, 반드시 애들한테 상속분 해놓고 가야 됩니다. 잘못 가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민 갈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거예요. 이민 갈 때. 다 그러면 나중에 상속인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상속인이 또 바람둥이 바람 피지 마세요. 애들이 애가, 그죠? 무조건 자식들 많으면요, 골치 아픕니다. 상속 때문에. 어떤 흰둥이, 깜둥이, 노란둥이 다 있어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이거. 골치 아파요. 자, 마지막에 5번 가보죠. 수용 갑니다. 수용 동그라미. 수용을 논의로 이전 등기. 이것도 거의 매년 나와요. 자, 수용은 이것도 단독 신청이죠. 자, 먼저 1번. 수용을 관공서가 하느냐, 개인이 하느냐. 1.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관공서니까 촉탁이죠. 촉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요. 근데 관공서가 아닌 사업시행, 즉 개인이죠. 관공서가 아닌 경우는 단독 동그라미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자,
자, 이 땅을, 자, 을이 이제 수용한다고, 을이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옛날에는 기업자라 그랬어요. 기업자. 기업자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하는 뭐 삼성, 현대인 줄 알아. 그래서 바꿔. 근데 한자는 달랐죠. 이거는 이제, 그때 보통 기업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여기는 일어날 기스를 썼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바꿔가지고 사업시행자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수용하는 사람은 다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앞으로 등록. 이것도 수용이니까 법률 규정이죠. 우리 187조에서 배웠잖아. 근데 민법이 그만큼 187조 중요해요. 뭐죠? 상속, 공용징수 이거잖아요. 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기준한 물건 등등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등기 안 해도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면 왜 등기 안 하냐? 처분하기 위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조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공서가 하면 얘네들이 촉탁한단 말이야. 촉탁. LH공사 척탁하죠. 근데 이 사람이 아닌 개인이, 우리 개인은 뭐 개인, 사람이든 법인이든 개인이 하면 단독 신청이에요. 특징을 주는 거예요. 단독 신청을. 왜? 빨리빨리 하라고. 자, 그럼 문제는 이 땅이 1순위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다고 하죠. 자, 갑. 그 다음 2순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 자, A라고. 그리고 여기 등기가 돼 있어도 있고 안 돼 있어도 좋아. 상속이 일어났습니다. 또 A가 죽었어요. 상속. 여기 3월 1일 죽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민법에서 187조.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이죠. 수용 시작한 날, 개시일 날 소유권 취득해요. 수용 개시일. 옛날에는 수용 기일이라 그랬죠. 수용 기일 날. 이거는 4월 1일 정했다고 하죠. 4월 1일 날. 자, 수용 보상금 지급하거나, 여기까지 몰랐죠.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보상금 줄자. 만약 이 사람이 죽었어요. 사망,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 상속인한테 줘야 되잖아. 이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바람을 엄청 많이 벌어요. 상속인 찾아가면 100년도 넘어. 줄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공탁을 합니다. 이렇게. 요걸 조건으로 수용 개시일 날 사업시행자 을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때 취득이. 왜? 187조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걸 이제 팔아먹으려면, 자, 이만큼 수용했어요. 수용해서 이제 이렇게 수용해서 이제 사업시, 이거 신도시 됐잖아요. 팔아야 될 거냐, 이거. 안 팔면 LH공사 망한단 말이야. 팔아가지고 얘네들한테 소유권 넘겨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제 등기를 합니다. 근데 등기하려고 보니까, 자, 수용, 여기 개시일인데, 여기에 그래도 아직 소유자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다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 등기가 많이 있다고 하죠. 여기는 갑구 등기도 있겠고, 을구 등기도 있어요. 지당권, 저당권. 자, 그랬을 때 조심합니다. 이때 원시 취득했는데 이것들은 다 요거보다 후순위니까 요거는 다 말소시켜야 돼. 나중에 나와. 무효니까 말소시켜야 돼. 말소시키고 요렇게, 자, 요렇게 예로부터 사업시행자 앞으로 등기하죠. 이건 7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누구? 사업시행자 을. 요렇게 단독 신청이라 그래서 단독 신청. 단독 신청하려면 등기는 연속돼야 되니까 여기 3순위가 있다면 3순위로부터, 여기 없다면 얘로부터 이렇게 이전 등기 해와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등기는 다 만다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야 돼. 직권 말소되어야 이렇게 이어지니까. 직권 말소하고 등기합니다. 근데 이제 직권 말소 못하는 게 5개가 있어요. 요걸 외워야 돼, 이제. 일단 먼저 요거 사업 수용 개시일 이전에 보존, 이전, 상속 이걸 먼저 외워야죠. 3개 하고, 그 다음에 을구에 보니까 자, 지역권 등기, 요역지 지역권. 그 다음에 자, 수용, 인정, 자, 인정, 말소하지 말라라고 인정한 권리. 5가지입니다. 요 5가지 빼고는 다 직권 말소합니다. 그게 시험 범위야. 자, 이제 읽어 나간다. 동그라미 2번은 뭐 처음 보시면 뭐 시험하고 상관이 없지만 설정 한번 읽어볼까요? 협의 수용할 때는 협의 성립
확인서 첨부합니다. 합의했어요. 합의. 그럼 합의가 안 되면 재결 수용하죠. 재결 수용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서 등본 청구하는데, 자, 그러나 줄거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은 제출 요하지 않는다. 옆에 왜?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 필정과 인감 제출 요하지 않습니다. 공동 신청할 때만 제출하는 거야. 요 두 가지는. 자, 그 다음에 답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5번, 3번이야. 3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경우는 그 5개 빼고 애운다. 5개. 1. 소보. 2. 수용한 날 이전 소이. 3번 조심. 3번.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상속은, 자, 보세요. 우리 4월 1일 날 수용 개시일이야. 여기에 지금 상속 등기가 되었다면 3순위로 3월 1일 날 상속 등기가 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말소 안 하는데, 자, 이때는 등기 안 했어요. 안 하고 요 밑에 4월 1일 지나고 나서, 자, 3호제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어요. 한 5월 1일 날 여기다가 상속 등기를 했다는 거. 상속인 B, 이렇게 등기했다. 그럼 죽은 거는 3월 1일이야. 그러면 얘가 먼저 취득했어? 상속인이 먼저 취득했어? 상속인이 먼저 취득했죠. 이것도 말씀 못합니다. 등기가 늦게 해도 왜? 상속이 3월 1일 날 일어났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상속은, 자, 3번. 수용의 날 이후에 4월 2일 이후에 상속 등기도 말씀 못해. 단 조건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수용기일 이전인 경우야. 4월 1일 이전 3월 1일 날 죽은 거야. 3개 합니다. 1. 소보. 2. 소위. 3. 상속은 수용기일 이전일 때만 말소 안 합니다. 수용기일 이전, 보존, 이전, 상속. 그리고 네 번째. 자, 을구로 갑니다. 을구.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이걸 요역지 지역권이라 그래. 지역권 2개 있잖아요. 요역지하고 성역지가 있죠. 요역지 지역권은 말소 안 합니다. 성역지는 당연히 말소예요. 요역지 지역권. 마지막 5.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말소하지 말라고 존속을 인정한 권리. 요 5가지입니다. 요 5가지 외에는 수용기일 전후 불문하고 직권 말소합니다. 갑골고 포함하지, 다 포함해. 자, 해봅시다. 말소 못하는 거 5개 뭐죠? 수용 개시일 전, 보존, 이전, 상속 등기입니다. 상속 등기는 나중에 해도 말소 안 합니다. 왜? 3월 1일 날 하고, 4월 2일 빠르니까. 그 다음 얼굴로 가서 요역지 지역권. 다음에 존속을 인정한 권리. 그 5개 빼고는 다 직권 말소합니다. 그걸 많이 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직권 말소하고, 자, 단독으로, 자, 사업 시행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보상금을 잘못 지급했어요. 또는 공탁이 잘못돼가지고 무효가 됐어요. 이게 무효가 되면 수용이 무효가 됩니다. 수용이 못 되니까 이거 무효 등기잖아요. 그럼 요거 어떻게 말소하느냐? 말소할 때는 항상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을 말소합니다. 공동 신청으로. 그러면 이제 이 A하고 얘가 공동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그게 4번. 토지 수용이 무효인 경우 왜 무효가 되느냐 하는 시험에 안 나와. 공탁이 무효된 경우입니다. 이게 무효된 경우는 사업 시행자 명의의 말소 등기는 단독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공동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공동 신청 말소. 조심해야 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야. 신청은 단독이었지만 말소는 어떻게 한다? 공동 말소합니다. 자, 그걸 자주 나오고. 다음 6번. 자, 그 다운표를 외워야 됩니다. 진정 명예회복. 한 5번 읽으세요. 진정 명예회복. 진정 명예. 어디가 포인트야? 진정이 포인트야. 진정 명예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뭐가 원인이라고 등기 원인이? 진정 명예회복이야. 이건 민법에서 더 많이 나와요.
등기 원인을 진정 명의 회복. 아까 등기 원인 보통 뭐가 많아서 매매, 뭐 정여, 교환, 또 상속, 수용, 유적, 이게 등기 원인이었어요. 이거는 진정 명의회복이 원인입니다. 조심할게. 진정 명의회복은 자, 갑이 소유자예요. 우리 어제 그저께도 배웠어요. 108조. 통정의 표시죠. 갑이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 무효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108조. 통정의 표시 무효죠. 무효인데 등기는 친구인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무효 등기죠. 그럼 이거 찾아올 수 있잖아. 이걸 찾아오는 원칙은 뭐야? 말소 등기로 찾아오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이건 진짜 소유자잖아. 예를 들어 등기원이 뭐라고? 진정 명예회복으로 말소가 아니라 이전 등기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정.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 말소할 때는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성락서 첨부해야 돼. 근데 이거는 성락서 필요 없어요. 등기 원인이 진정 명예회복이야. 그러면 그 주체가 중요하면 1번 내고 1번 아무나 개나 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했건데 소유자 갑 이렇게 등기되어 있어야 돼. 자기가 진짜 소유자이거나 이런 뜻이야. 또는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던 소유자입니다. 대표적인 애가 뭐죠? 상속 같은 거죠. 소유자로서 자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 또는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결국 진짜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보자. 자, 을이 이제 갑하고 매매했어요. 매수인이야. 매수인 현재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야?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채권자죠. 그러면 이렇게 진정 명의회복으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뭐로 해야 돼? 매매를 원인으로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자 이게 지금 무효 등기야. 자, 무효 등기라면 누가 진짜 소유자야? 갑이 진짜 소유자죠? 그럼 이걸 찾아올 때는 이 사람 진짜 소유자니까 뭐로 한다? 진정 명의회복으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진정 명의회복 누가 해야 돼? 진짜 소유자만 할 수 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진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안 돼. 자, 그 점 조심하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는 현재 등기 명의를 등기 의무자로 해야 돼. 항상 의무자는 현재 명인이야. 현재 명인이지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자, 이게 진정 명의회복은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갑이 을에게 팔았어, 매매. 그 다음에 을이 또 전매했어요. 또 병이 또 전매했어요. 그럼 이런 원칙을 어떻게 등기해야 돼? 요렇게 이전, 등기 원인이 뭐야? 매매 이전, 매매 이전, 매매 이전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그리고 이제 등기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매매가 무효입니다. 이 등기도 뭐죠? 무효죠? 또 이게 무효니까 이 등기도 뭐야? 무효. 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등기는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효 등기야. 그럼 진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소유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원칙은 등기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소해와야 돼. 말소, 이렇게 찾아와야 돼요. 그럼 소송하다 보면 이제 이쪽이 이겼어요. 항상 말소는 중간급만 하면 안 돼. 여기서부터 해야 돼. 현재 소유 명인이잖아. 말소에서 이겼어. 그 다음 병도한테도 이겼어. 근데 을 딱 하려고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상속인 찾았어요. 흰등이, 빨간등이, 노란등이 많아가지고 한 100명 정도의 상속인. 소송 안 됩니다, 이거. 한 50명은 찾았어요. 50명 찾다가 상속인,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죽어버렸어. 합병해.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이 또 나타나. 상속인이 나타나가지고 또 한 20명 찾아서 또 사망했어요. 또 상속인 한 10명 찾아서 시간 많이 걸리죠, 그죠? 그리고 돈 많이 들어요. 이건 못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딱 한 방이 바로 얘를 상대로 만다고 바로 요것만 하면 돼. 요렇게. 자, 갑 앞으로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됩니다. 등기 원인이 뭐야? 진정 명의회복이야. 그럼 이제 정하고 공동 신청해도 되고 정의 안 해주려고 그러면 소송에서 한 방이면 이깁니다. 그게 바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방가로 2번 갑니다. 자, 이거는 신청 정보하고 기록사항하고
첨부서민이. 자, 조심해야 돼. 등기원인이 아까 뭐였죠? 진정명예복이야. 두 사람 갑하고 정하고 계약한 거 있어, 없어? 계약한 거 없잖아. 없으니까 이혼의리는 안 적어요. 그 1번 중요. 등기원인은 진정명예복이에요. 그러나 등기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야. 옆에 적어보세요.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둘 다 안 적죠. 뭐만 안 적어? 등기원인도 X, 연월일도 X 이렇게 되죠. 근데 진정명예복은 등기원인은 적어요. 뭐는 안 적는다고? 연월일만 X야. 그게 차이야. 자, 그 다음 요거는 일단 계약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계약 X. 자, 계약이 아니니까 아무도 첨부 안 해요.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 안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도 유상 계약을 했을 때 첨부하잖아요. 다음, 농취증도 거래했을 때 첨부하죠. 필요 없어요. 금인도 안 받아요. 아무도 안 받습니다. 계약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공동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공동신청할 때는 뭐는 해야 되겠죠? 인감은 첨부해야 되겠죠.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은 제출해야 돼. 단 매도형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매매가 아니잖아요. 자, 그 점 조심하고. 자, 7번에 이제 환매권 등기. 이거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권. 이것도 민법이죠. 자, 오늘은 이제 민법하고 등기법하고 같이 나오는 것들이야. 등기법의 한 50%는 민법이에요. 자, 민법을 잘하면 등기를 잘하고 또 등기를 잘하면 민법을 잘해요. 먼저는 민법이 더 먼저입니다. 자, 환매 갑니다. 자, 환매. 자, 환매는 팔았다가 도로 사오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 사온다. 환매. 자, 갑니다. 갑이. 자, 우리 이 땅을 팔아요. 매매. 자,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합니다. 자, 동시 신청. 이게 포인트야. 자, 해볼게요. 환매는 어떻게 한다? 동시 신청. 민법에서 동시 신청하는 건 환매밖에 없어요. 민법에서. 다른 건 동시 신청 안 해. 자, 그러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 엔더 더하기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합니다. 도로 사오겠다는 계약을 환매 특약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팔았으니까 도로 요렇게 또 바로 다시 사오는 거죠. 이렇게 사오니까 이 사람이 매도인,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환매권이라고. 도로 사오는 권리를 뭐라 그런다고? 환매권. 도로 다시 사오는 권리. 이거는 형성권이에요. 이거는 부동산은 5년이죠. 자,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하니까 이거는 부기등기 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부기등기입니다. 자, 환매등기를 한번 해보죠. 자, 소유자가 현재 갑이야. 갑이 을에게 팔고 이전 등기 해주면서 다시 환매등기, 요겁니다. 환매등기. 부기등기 해야 돼, 부기등기. 자, 그러면 동시에 신청합니다. 또 동시에 신청하니까 신청서에 두 개잖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고 환매 등기 신청서 두 개가 들어가잖아. 우리 이제 은행에 갈 때 통장 두 개 가져갔어요. 통장 두 개 가져가면 번호표 한 개 뽑아, 두 개 뽑아. 한 개만 뽑잖아. 한 개 뽑으니까 이제 번호표가 똑같이 한 개씩이잖아. 한 개잖아요. 근데 등기할 때는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오는 부기등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등기도 접수 번호대로 등기한단 말이에요. 접수 번호. 그게 번호표야. 접수 번호 같은 거니까 부기등기 합니다. 자, 1 먼저, 2 요거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여기 이제 매매죠. 매매. 자, 매매인데 환매가 붙어 있다고 해서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적어요. 여기까지 시험에 안 나오지만 환매 특약에 붙었다 매매. 소유자 을. 그리고 이제 요 밑에다가 부기등기 합니다. 2의 1 이렇게 부기등기 한다는 거. 환매 특약.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자, 환매 특약. 이건 특약으로 하죠. 이건 특약. 자,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요거죠. 요 사람이 환매권자죠.
환매권자 갑. 항상 요 소유자하고 환매권자는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왜? 팔았다가 사오니까 항상 매도인하고 환매권자는 같아야 돼. 이게 다르면 각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게 환매등기입니다. 동시 신청이야. 자, 그러면 자 조심할게.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이 매도인의 인감 증명하고 권리증 첨부하죠. 공동신청이니까. 근데 요렇게 사오는 때는 요런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됐잖아. 이 등기하고 이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니까 아직 이 사람 등기가 안 됐으니까 권리증이 있어 없어? 권리증이 없잖아. 아니 권리증 안 받았잖아요. 권리증 첨부 안 해요. 그리고 인감을 첨부 안 한다는 거죠. 공동이지만 이걸 첨부 안 하니까 많이 내요. 자, 갑니다. 환매 1. 그건 대항 요건이고 갑에서 을 주된 계약이 매매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합니다. 이거와 동그라미 동시에 종된 계약인 환매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를 뭐 한다고?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자, 언더라인 조심하고. 자, 이때는 이제 거꾸로 되겠죠. 환매 특약은 얘가 환매 의무자, 얘가 환매 권리자. 매매와 반대입니다. 매매와 반대라는 거.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환매권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로 되어 환매 특약 등기합니다. 매매하고 반대가 돼. 등기 어디 한다고? 갑구에 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 중요.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국한된다. 환매권자하고 매도인 똑같아야 돼. 그리고 제3자를 환매권자라는 환매 등기는 안 돼요.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 특약에 붙었다. 부매매고. 다음 환매 등기의 특약 등기는 특약입니다. 특약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동그라미 1번. 동시에 신청하는데 신청서는 두 개야. 별개 신청서입니다. 신청서가 두 개야.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하고 환매 특약 신청 두 개니까 동시에 신청해. 예금 통장은 두 개 가져갑니다. 두 개. 자, 하지만 신청서는 자 조심해야 돼. 별개 신청서로 작성해요. 통장이 두 개니까 부기 등기합니다. 자, 2번 외우죠. 필요적 정보 내용. 자, 환매 특약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 민법 시간에 나왔죠? 뭐죠? 매매 대금. 자, 여기 1억이다. 1억 매매 대금. 그리고 이 사람이 부담한 비용, 뭐 취득 녹세, 뭐 버스비 합해서 한 10% 정도 생각하라 그랬죠? 자, 이렇게 매매 비용과 매매 대금과 비용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으로 두 개, 반대 외워야 돼. 두 개. 필요적 정보는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수 비용 약 10% 취득 녹세. 자, 3번 또 중요. 환매 등기 신청 시, 자, 두 가지가 첨부하는 거. 등기 필정과 인감 증명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반대 외워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게 없어요. 그리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인감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자, 환매권. 이렇게 환매권 등기했어요. 오케이. 소유자 을이죠. 이 소유권도 자기가 팔아먹을 수 있죠. 병한테. 또 소유권 이전도 팔아먹을 수 있듯이 환매권 이것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왜? 환매권도 권리니까. 여기로 가볼까요? 자, 이제 환매권이 2-1로 환매권 등기를 했어요. 환매권도 환매할 권리도 재산권이잖아. 환매권을 또 만약에 정한테 팔았어요. 그럼 환매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환매권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기등기해야죠. 그러니까 2의 1을 팔았으니까 2의 1에 1 이렇게 돼야죠. 부기등기에 부기등기합니다. 환매권 이전은 부기등기에 부기등기야. 2-1에 1. 또 환매권 변경도 마찬가지야. 환매권 변경도 부기등기에 부기등기가 됩니다. 환매권 이전은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환매권 변경도 부기등기에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환매 등기를 말소하러 갑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죠?
자, 소유자 을 and 일 환매권자 답 이렇게 했어요. 해놓고 이 을이 소유권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랬죠. 아직 이 사람 소유자니까 소유권자 여기다 팔았어요. 3 소유자 병한테 팔았다고 하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매권은 아까 최대 기간이 몇 년이었죠? 5년이야. 5년 내 환매한다 그랬어요. 환매한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겠죠. 환매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자, 이 소유자 을로부터 요렇게 등기를 해와야 되는데 자, 병한테 팔았죠. 그럼 병한테 팔았죠, 이게. 현재 소유자가 병이야. 그러면 요렇게 환매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환매한다. 현재 소유자한테 환매한다. 그래서 요렇게 이전 등기를 받아와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다시 사왔죠. 다시 사왔으니까 이 목적은 달성했잖아요. 목적 달성했으니까 요건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항상 등기에서 목적 달성하면 직권을 말소해요. 직권 말소. 이렇게 환매권이 행사되어서 환매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직권 말소해. 그 외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 그 외에는 전부 공동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하죠. 환매권 말소 동그라미 1번 환매권 행사 줄거 행사로 인한 말소 등기는 직권 말소. 옆에 제가 목적 달성 이렇게 환매권자가 소유권 취득해서 목적 달성했으니까 환매권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그 외에는 전부 공동 말소해야 돼. 환매권 이외의 사유로 환매특약 등기를 전부 공동 말소합니다. 예컨대 뭐 환매기간이 경과했다. 5년 경과했다. 그러면 공동 신청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항상 이제 말소 등기는 원칙은 공동 말소 이게 원칙이에요. 이런 건 예외적으로 이제 환매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직권으로 예외적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자, 3번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가끔 나옵니다. 이 민법에서 나와요. 민법에서 간명의로 환매권 등기된 후 매수인 을이 을이 제3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시 환매권자 갑은 누구한테로 아까 했죠? 얘한테 하죠? 얘한테 환매해야 됩니다. 현재 소유자. 환매권자 갑은 현재 소유자 병을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현재 소유자 얘한테 환매한다 이렇게 해서 환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돼. 얘는 이미 소유권 팔아먹었으니까 현재 소유자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3번 요 조심하고 여기 옆에 살짝 적어. 여기 이제 가등기하고 차이점입니다. 가등기와 다르다. 가등기는 옛날 소유자한테 하는 거야. 가등기와 차이점입니다. 자, 방금 4번. 민법이네, 이것도 민법. 자, 매매가 주죠. 매매가 주고, 환매가 종이야. 이 주된 계약, 종된 계약이죠. 항상 우리 법에서는 주가 죽으면요, 종도 따라 죽어요. 안 되지. 주를 각하하면 종도 같이 각하시켜야 돼. 거꾸로 요게 무효라면 요거는 무효되지 않습니다. 주가 무효면 종도 무효. 종은 따라다니니까 거꾸로는 안 돼요. 자, 4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각하합니다. 주가 각하되죠. 종도 각하시켜야 돼. 환매 특약 등기 신청도 각하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각하는 대통령 각하가 아니고 등기 안 해주는 게 각하입니다. 집에 가 등기 안 해줘. 반대로 환매 특약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는 각하지 않습니다. 자, 5번 환매 특약 등기 요거 이 환매 특약 효력 이건 아까 얘기했죠? 대항력이라고 그랬죠? 대항력만 있고 아무런 다른 효력은 없어요. 제3자에 대한 대항력만 있고 처분금지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매 등기를 했는데 이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었죠? 이렇게. 자,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 해놔도 얘는 소유권 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처분 금지하는 효력은 없어요. 대항력만 있죠.
이렇게 했는데 사석은 병이 얘는 2순위고 얘는 3순위잖아. 그래 나중에 이제 갑이야 화매달라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 소유자인데 못한다는 거죠. 얘는 2순위고 얘는 3순위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항력만 있고 처분 금지 효력은 없다. 자, 여기 이제 환매 등기. 환매 등기 일단 포인트는 동시 신청인데 별개 신청서로 작성하니까 등기 번호는 어떻게 한다? 부기 등기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부기 등기한다. 자, 비슷한 거 신탁 등기 가보죠. 자, 신탁. 자, 신탁 등기도 조심해야 돼. 신탁 등기도 동시에 해요. 판매하고 똑같아. 동시 신청하는데 요거는 신청서가 한 개야. 한 개니까 부기 등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해야 합니다. 한 개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워낙 자주 내요.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이제 신탁. 요거는 법 이름이 신탁법이야. 신탁법이 나오는 신탁입니다. 우리 전번주에 배웠던 민법에서 배웠던 부실법 위반인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명의신탁은 유효야 무효야? 무효야. 이건 달라. 이 아이는 신탁법상 신탁은 자 우리 재건축할 때 엄청나게 많합니다. 다음 조합 건축할 때 그죠? 지역조합, 주택조합 다 신탁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은 유효한 신탁을 의미해. 이거는 동시 신청이고 어떻게 한다?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보죠. 자, 이 땅이 갑의 땅이야. 갑이 소유자예요. 자, 근데 을이 이제 무주택조합이라고 하죠. 자,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자, 돈이 없으니까 이쪽에 땅 팔아라. 말로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합니다. 하면서 빌려준다는 신탁을 해준다는 거야. 신탁을. 그럼 나중에 집 지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땅값 달라 이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을 소유자를 뭐라 그래? 신탁자라 그래요. 이걸 이제 신탁을 주는 사람 그래서 위탁자라 그럽니다. 법 이름이 위탁자. 요 재건축 조합을 수탁자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분양 수익자 제3자죠. 분양받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신탁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같이 합니다. 자, 같이 신청해요. 동시에 신청하는데 순위는 한 개밖에 안 합니다. 자, 그럼 있잖아, 이 수탁자야. 그럼 우리 법에 의하면 수탁자는 자, 이 사람이 100% 소유자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내적, 대외적, 대내적. 지네 둘이 앞으로도 을이 소유자, 제3자 앞으로도 대외적 소유자가 을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등기부에는 이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누가 소유자라고? 을이 소유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그래요. 신탁이란 글자가 나오면요 반드시 요 수탁자를 소유자로 해서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해야 합니다. 얘한테 하면 이제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대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원룸 같은 거 들어갈 때. 자, 갑니다, 등기. 소유자 갑이, 자, 을과 이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합니다.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이렇게 돼요. 등기 목적은.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등기가 신탁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 뭐라고 적냐면 소유자를 안 적고 수탁자라고 적어요. 자 그렇게 적고 아까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한다 그랬죠? 이걸 한 개밖에 안 써요. 여기다가 뭘 적냐면 신탁이라고 적습니다.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신탁원부를 적어요. 신탁원부 제 몇 호. 신탁원부에 가장 중요한 게 목적 이런 거예요. 재건축 뭐 이런 거. 이렇게 등기가 돼. 자, 그러니까 신탁하고 자 소유권이 한 개의 순위번호입니다. 요점을 주시면 하나의 순위번호다. 동시에 신청하지만 그게 포인트야. 내부적 외부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완전히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의무가 뭐냐면 자
법적으로는 의 소유자지만 둘이 사이에는 일단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안 돼요.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신탁 해지당해가지고 소유권 뺏길 수가 있어요. 이 목적이 위반하면 안 됩니다. 신탁 목적을 지켜야 돼요. 재건축 목적이다. 재건축만 해야죠. 마음대로 못 팔아먹어요. 자, 가보죠. 신탁 땡땡. 답은 대항 요건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줄거세요. 동시 신청인데 하나의 신청서 사용한다. 거기 적어. 신청서 한 개니까 순위번호 한 개입니다.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한다. 요게 환매와 달라. 환매는 순위번호가 두 개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주고 환매 특약은 부기 등기한단 말이야. 그건 달라. 자, 갑니다. 1번 위탁자가 의야. 위탁자 갑. 신탁 주는 사람. 땅 주인 위탁자가 특정 재산을 수탁자 줄긋고 수탁자 이퀄 수탁자에게 이전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의 일정한 자의 이익 즉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 관계를 신탁이라 그래. 수탁자가 관리하고 하는 거죠. 자, 2번에 온다. 2번, 방금 2번. 자, 수탁자의 대내적, 대외적으로. 이게 포인트야. 대내적,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입니다. 수탁자가 완전히 소유자야. 소유자이므로 감료나 가처분이나 강제집행에 대해서 누구를 의무자로 해야 돼? 수탁자를 상대로 해야 돼. 수탁자 상대 감료, 수탁자 상대 가처분, 수탁자 상대 경면해야 됩니다. 왜?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야? 수탁자, 을이 소유자야. 그리고 3번 단독 신청합니다. 신탁 등기도 대표적으로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 누가? 수탁자입니다. 옛날에는 공동 신청이었어요. 근데 신탁도 빨리 등기하라고 수탁자가 대표적인 단독 신청입니다. 오늘 단독 신청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속 단독이죠. 수용 단독이죠. 신탁 단독입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은 바로바로 애워나가야 돼요. 자, 방금 2번. 제가 수업할 때는 지금 소유권을 믿고 맡기는 건데 신탁은 믿고 맡기는 게 신탁이야. 이거는 소유권을 믿고 맡긴 거예요. 이번에는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을 맡길 수도 있어요. 저당권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담보부 신탁 이런 거 배우잖아. 결혼 시간에. 자,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의 설정, 이런 게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변경 등기 신청과 동그라미 동시 신청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돼. 동시 신청. 근데 누가 단독 신청한다 그랬어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이렇게 요 두 개를 요 등기하고 만약에 저당권이면 저당권, 전세금 전세권 요 등기와 이 신탁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서 그래서 하나의 순위번호를 둔다 이거죠. 자, 누가 신청한다고? 수탁자 단독 신청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신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단독 신청을 안 해요. 안 하고 있어. 신청을 안 하고 있어. 답답하잖아. 근데 답답하니까 이제 대위 신청한다는 거예요. 대신은 이제 이 위탁자가 요 사람이 대신 신청하거나 또는 수익자 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조심할게. 대위 신청 요때는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까 얘가 단독 신청할 때 뭐라고 그랬죠? 동시에 신청한다 그랬죠?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4번. 5번 중요. 수익자 병이나 위탁자 갑이 수탁자를 대위 채권자 대위하여 신탁 등기할 수가 있다. 이 경우는 줄긋는다. 동시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요약집을 너무 잘 썼어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쓴 거예요, 이거. 교과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옛날에 저도 뭐 교과서 좀 썼지만, 그 당시에 제가 교과서 쓸 때만 해도 우리가 인세 10% 받았어요. 인세만 한 1억씩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쓰면 한 200만 원 줍니다. 예, 예, 예. 아, 우리 요약집을 다 선생님들 다시 만드신 거예요, 다들. 자, 갑니다. 그래서 딱 보면 까만 색깔이라도 빨리 보라고 그래요. 중요하다고. 또 까만 색깔 해놓고 이제 줄까지 지어줬잖아. 애워야죠. 그러니까 당구장표시 2개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당구장표시 또 지워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렇게 또 화이트로 지워 또 이렇게.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예, 강의 안 듣는 사람. 이런 요약지만 사가져가는 사람. 그러니까 저자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책 사봤자 헛일이에요. 자, 갑니다. 자, 우리 연장이 좋아야 되는데, 자고로 연장이 좋아야 돼. 자,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또 우리 민법에서 배웠죠. 신탁에서 수탁자 2사람 이상이다. 이거 공유야, 합유야, 총유야? 합유라 그랬죠. 자, 왜냐하면 합유를 한 이유가 합유 지분을 마음대로 못 팔아먹으니까 그래요. 합유입니다. 합유. 자, 6번 수탁자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자 동그라미 크겠죠. 공유야, 합유야?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됩니다. 수탁자가 여러 사람이면 합유입니다. 합유. 재건축할 때 합유. 자, 방으로 4번. 자, 신탁 등기 말소는 원칙은 공동이지만 이것도 수탁자 단독 말소합니다. 무조건 신탁이 나오면 단독 말소라는 거. 신탁 등기 말소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탁 원부란 말이야. 자, 신탁 원부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회사에서 정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신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목적. 자, 신탁 원부. 신탁 원부는 등기부로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8번. 신탁 원부는 뭐의 일부로 본다?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 간주하고, 그 기록은 등기로 본다. 같은 말이 뭐죠? 간주한다, 의제한다. 그래서 옆에 저거. 그래서 얼마 보관해야 돼? 영구 보존해야 돼. 영구 보존. 그러니까 등기부 영구 보존을 하니까 신탁원부도 영구 보존해야 돼요. 자, 그럼 9번. 신탁원부도 이제 물어본다 그랬어. 등기부로 간주하니까 등기부도 뭐죠? 내 부동산마다 1필지마다 만들잖아. 그러니까 신탁원부도 내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부동산이 10개다. 신탁원부 10개예요. 자, 그래 신탁도 계약이죠. 신탁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으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첨부해야 돼요. 10번. 농지증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탁 계약이기 때문에 농지증 제출합니다. 자, 신탁은, 자, 이거는 믿고 맡기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토지거래 허가증은 첨부합니다. 유상이 아니니까. 오른쪽 11.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경우에도 허가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유상이 아니에요. 유상이 아니니까 허가증은 첨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유권이야. 그럼 이제 갑구 등기가 끝났어요. 여기까지 이제 보통 한 3문제, 많이 나온 4문제까지도 나와요. 자, 그럼 소유권 갑구했어요. 자, 그럼 어디로 가야죠? 을구로 갑니다. 을구가 뭐 배웠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을 등기 못하고, 전환권, 질권, 질권은 동사는 등기 못하고, 권리질권은 여기다가 부기 등기한다 그랬죠? 이거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으니까 용의권에다 같이 이제 강의합니다. 우리 용의권 등기 그러면 4개를 의미합니다.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요거는 물건이고 이건 채권이야. 요거는 성립 요건으로 등기하는 거고 등기 안 하면 성립을 안 돼요. 요거는 이미 성립한 걸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대항 요건입니다. 자,
제2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한다는 게 표제거든요. 이거는 부기 등기한다는 거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무조건 무슨 등기야? 부기 등기합니다. 자, 가보죠. 자, 그 용익 물권 등기의 특징, 요거는 민법에서 한 문제 나와요. 자, 갑니다. 용익 물권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의 자, 특정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건 지적법에서도 나오고 민법에서 나와. 자, 1필지입니다. 1필지 요만큼 일부에 자, 분필하지 않고 일부에다가 설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가능합니다. 일부에. 근데 일부에 가능한 것은 지분에는 안 돼요. 3분의 1 지분에 여기는 요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1번 조심하고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 지분 3분의 1 지분에는 설정할 수가 없다. 민법에서 나오고 뭐. 다음 2번 반대. 자, 반대. 자, 요만큼 이제 그 설정할 때 요때는 어느 부분인지 뭐냐? 도면 첨부해야죠. 도면. 어느 부분이 도면. 토지라면 지적도, 건물이라면 건물 도면입니다. 일부인 때는 도면, 지적도 첨부해야 돼. 시험 낼 때 지적도입니다. 가끔 어떻게 내냐면 토지대장 첨부한다. 거짓말이에요.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 도면 첨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중의 용익물권 설정 안 돼요. 이중이라는 것은, 자, 1필지에, 요게, 자, 1필지 봅니다. 여기에 이제 지상권자, 을이라고 등기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을이 이제 이 1필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잖아요. 1순위 등기되어 있어요. 근데 이중은 2순위 지상권자 병, 이건 안 되죠. 왜? 둘이 배타적으로 지배를 못하니까. 이중 안 됩니다. 근데 되는 게 있죠, 거기. 이중 안 되는데 딱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이중 설정이 가능해요. 바로 외워놔야 돼요. 자, 1필지에 여기에 등기부에 보면 1필지에 자 1순위의 저당권자 A, 2순위의 저당권자 B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순위 저당권자 C, 2순위 저당권자 D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개의 부동산에 자 2중, 3중으로 저당권 등기 가능해요. 또 지역권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지역권도 왜 그래요? 지역권도 점유를 안 하니까 점유를 안 하는 등기들은 이렇게 2중, 3중 가능해. 여기다가 자 지역권자 A, 지역권자 B, 지역권자 C 이렇게 가능합니다. 바로 외워놔야 됩니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2중, 3중 설정할 수가 있다. 왜? 점유를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머지 이런 걸, 자, 안 되는 거 결국은 지상권, 전세권, 이건 2중, 3중 안 되죠. 전세권, 임차권. 이거는, 자, 점유하니까 2중, 3중이 안 돼요. 2중, 3중 되는 게 뭐라고? 두 개, 지역권하고 저당권. 그때그때 외워놔야 돼요. 이거는 민법이고 등기입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문제, 4문제 맞췄어요. 아까 청량까지 하면 오늘, 자, 청량 2문제. 그 다음에 소유권에서 한 3문제, 4문제, 6문제 맞췄어. 몇 점이야? 15점 올라갔어. 15점. 기분 좋죠? 어게임 딱 주고 이제 집에 가서, 야, 오늘 공부 많이 했다. 그래, 막걸리 한 잔 먹고 이제 주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빨간 날이니까 좀 쉬시고, 월요일 날 또 민법 시간에 뵙겠습니다. 민법 시간에.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죠? 강의를 잘해서 없고, 몰라서도 없고.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